지난 주말 발표된 미국의 7월 고용 동향은 쇼크 수준이었습니다. 특히 5, 6월 고용 통계가 당초 속보치보다 무려 25만 개 줄어든 것으로 바뀌자 트럼프 미 대통령은 노동통계국장을 전격 경질했죠. 관세 여파가 본격화되는 걸까요? 연준의 금리 인하는 가까워졌나요? 허재환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상무 모시고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미국은 정말 7월 고용 보고서 폭풍이 일었습니다. 쇼크 수준으로 줄었고 특히 5, 6월 통계가 수정하면서 급격히 줄어들었는데요. 이게 확실히 좀 경제가 나빠지는 겁니까? 이 통계가 어떻게 달라진 겁니까? 사실 이제 통계에 나온 걸 보면은 공이 하나 빠진 거죠. 공이 하나 빠졌다. 원래 이제 15만 건이었는 것들이 이제 14,000건, 15,000건 나오고 14만 건 했던 게 이제 뭐 9만 건 이렇게 나오니까 공이 하나 빠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이제 뭐 정말 미국의 고용이 나빠진다, 미국 경기가 나빠진다라는 것도 있지만 이거 2개월 지난 2개월 동안의 통계가 엉망이었네, 못 믿겠네. 이렇게 되면 사실 신뢰가 흔들리면 사실 이제 저희가 숫자를 기반으로 한 어떤 투자회사 결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분명히 좀 신뢰의 문제가 좀 있는 거가 좀 맞는 거는 같고요. 근데 이제 고용시장이 분명히 좀 둔화가 되고 있고 제가 아마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지난달에도 14만 건 늘어난 것 중에서도 7만 건은 사실 공무원들이었기 때문에 사실 민간은 이미 이제 고용이 둔화되고 있는 중이었는데 아마도 이제 이번 달 고용 보고서를 통해서 그 부분이 훨씬 더 뚜렷해졌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지만 그래도 임금의 어떤 상승률, 임금 상승률, 그다음에 이제 일반 고용인들, 일반 근로자들의 어떤 근무 시간 수 이런 것들은 크게 줄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미국 경기가 분명히 둔화가 되고 있다. 그렇지만 어떤 기업이 사람을 공격적으로 적극적으로 자르고 있거나 해고가 연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다. 이 정도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업률이 많이 높아지진 않았어요? 실업률이 4.1에서 4.2%로 약간 오르기는 했는데요. 워낙 이제 낮은 실업률이었기 때문에 조금 올라가니까 이게 저점을 치고 계속 올라가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도 들지만 사실 최근에 미국의 고용을 보면 근로자 수, 그러니까 뽑는 일자리 수도 줄지만 이민 정책 때문에 그 취업을 원하는 사람도 많이 줄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기업들이 물론 관세 영향이 분명히 있긴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존의 인력들을 뭐 굉장히 좀 가파르게 인력을 해고한다든지 뭐 사람을 자른다든지 이런 것들을 할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 보여서 분명히 미국 고용 보고서가 충격이었지만 뭐 이것 때문에 미국 경기가 침체로 간다 이렇게까지 볼 정도는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노동통계국장을 전격 경질했잖아요. 아무리 통계가 좀 안 좋게 나왔기로서는 이렇게 국장을 단칼에 잘라버리니까요. 뭔가 좀 앞으로 좀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영향이 시장에는 뭐 채권 금리 급락으로 나타났습니까?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줬습니까? 그 말씀하신 대로 미국의 국채 금리가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급격히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장기 금리라고 하는 10년짜리 국채 금리는 지난 주말 그 금요일에만 거의 한 14bp 정도 떨어졌고요. 2년짜리 단기 금리라고 하는 이제 미국의 통화 정책을 의미하는 단기 금리는 25bp씩이나 떨어져서 9월의 금리 인하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9월 금리 인하 파월 연준 의장의 말만 지난번 얘기 들어보면 안 할 것 같은데 이번 고용 지표 때문에 혹시 확률이랄까 가능성 어떻게 올라갔어요? 거의 이제 9월 그 FOMC 때만 해도 9월의 금리 인하는 어렵겠다. 라고 해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 거의 이제 30-40%대로 툭 떨어졌다가 이번에 이제 고용 지표 나오고 거의 한 80%대로 급등을 80%나 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FOMC 바로 다음 날 미국의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됐기 때문에 아마도 연준이 이러한 고용의 어떤 상태를 모르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연준이 하루 이틀 먼저 뭔가 좀 뭔가 느낌을 좀 받았을 수는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그럼 연준이 이번 고용 지표만 가지고 어떤 9월의 금리 인하를 단행할 정도냐라고 하면 그 정도는 아니지 않겠는가라고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조금 낮게 저는 개인적으로 좀 낮게 보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는 뭐 0.25%포인트가 아니라 0.5%포인트 내릴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있다던데 혹시 네, 그런 얘기들이 맞습니다. 좀 있습니까? 네. 왜냐하면 사실 이제 미국의 고용이라는 게 지난 1년 동안 평균으로 보면은 한 14만에서 15만 명 일자리가 계속해서 늘어났다가 최근에 보면 이게 이제 10만 명 밑으로 뚝 떨어져 버린 떨어지니까. 거고 보통 이렇게 10만 명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은 예. 한 반년이 안 돼서 음. 이제 일자리가 급격히 줄어드는 침체 국면이 과거에 나타나긴 했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뭐 연준이 뭐 좀 늦었으니까 뭐 25bp가 아니라 50bp도 내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는 있긴 한데 네. 사실 미국의 물가가 지금 2.8%, 뭐 2.7%이 정도 수준에서 과연 50bp씩이나 금리를 낮출 수 있을지는 저는 아직까지는 연준이 그 정도로 지금 금리 인하에 몰입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진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50bp가 아니더라도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80%로 올라왔지만 우리 허재환 상무님은 그래도 가능성이 조금 낮은 쪽으로 본다. 네. 야, 이게 얼마 안 남았는데 한번 정말 어떻게 할지 그걸 좀 지켜봐야 되겠는데요. 최근 트럼프 대통령 이제 상호관세 대충 마무리 짓고 8월 7일부터 발동이 되잖아요. 네, 네. 이 전반적인 상호관세가 국가별로 조금씩 다르집니다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이제 다 적응을 했습니까? 아니면은 본격적으로 시장에 악영향을 주는 쪽으로 작동할까요? 네,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정책에 대한 불안감은 이제 정점을 친 것 같습니다만은 이제는 이제 정말 관세의 영향이 눈에 나타나는지를 봐야 하는 이제 경기 측면, 실제 이제 관세의 어떤 영향권에 이제 진입을 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계속해서 이제 상호관세 이야기가 연초 이후에 굉장히 좀 많이 나왔지만 사실 상반기 때 주요국들의 수출이 다 좋았습니다. 네. 대만, 뭐 일본, 뭐 멕시코 이런 나라들의 수출이 대부분 작년 하반기 때보다도 올해 상반기 때 수출이 훨씬 더 좋았거든요. 네. 그 이유는 결국엔 미국의 선수요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제 관세를 앞두고 먼저 재고를 축적하기 위해서 땡겨서 수입을 하는 네. 이 선수요가 굉장히 좀 크게 늘어났었는데 아마도 이제 관세가 정해졌기 때문에 이제는 오히려 선수요에 따른 수혜는 좀 사라질 가능성이 좀 커 보이고요. 따라서 3분기 동안에 아마 미국의 뭐 전반적인 제조업 경기 또는 소비 경기 그리고 투자의 의사결정 이런 것들은 상당 부분 좀 쉽지 않아졌다. 이렇게 네. 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미국에서는 상호관세, 트럼프 대통령 상호관세가 법에 어긋난다, 위법이다. 그래서 합법성에 관한 항소심이 진행 중인데 뭐 법원에서 제동이 걸릴 수 있을까요? 이게 제동을 걸릴 수는 있습니다. 걸릴 수는 있어요. 네. 왜냐하면 이게 이 상호관세라는 게 결국 그 대통령한테 이제 국가의회가 대신 대통령에게 국가 대 국가로 협상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건데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이제 의회에 최종적으로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걸 다시 그냥 위임을 해준 건데 이제 위임해주는 과정에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나 변덕스럽게 관세를 가지고 이제 막 이거저거를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들은 있는데요. 근데 미국의 법 중에 보면은 정말 경기가 위급해지는 상황에서는 네. 대통령한테 그런 권한을 주는 게 또 맞다라는 해석들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사실 제동은 걸릴 수는 있지만 네. 그 제동을 넘어서서 우회해서 계속해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통로들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뭐 이게 어떤 관세 정책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이제 뉴욕 증시로 들어가서 미국 빅테크 기업들 실적이 대부분 발표가 됐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 호실적, 뭐 아마존도 실적이 좋았는데 아마존은 좀 주가가 약했고 이른바 빅테크 7, 7개, M7에 뭔가 좀 기업별로 많은 차별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M7 중에서도 이 AI 국면에 잘 적응하는 회사, 그리고 AI를 잘 활용해서 실적이 앞으로도 좋아질 것 같은 회사들, 네. 뭐 예를 들면 뭐 엔비디아, 그 다음에 뭐 마이크로소프트, 뭐 이런 회사들의 주가는 지금 뭐 계속 날아가고 있는 거에 비해서, 그다음에 메타 이런 회사들의 주가는 좋은 거에 비해서 나머지 사실 뭐
그 4개 기업들은 네. 주가가 그렇게 썩 좋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아마존, 뭐 테슬라. 그렇죠. 네. 물론 이제 테슬라는 AI와는 조금 거리가 있긴 거리가 합니다만은 예. 어쨌든 이 M7 내에서도 독보적으로 3개 기업이 굉장히 좋고 예. 그렇지 않은 4개 기업들의 주가는 그렇게 썩 좋지는 못한 상황이라 네. 이제는 M7 내에서도 차별화가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네. 이제는 뭐 M7이라기보다는 뭐 AI 뭐 3인방 뭐 이런 식으로 좀 봐야 되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네, AI의 흐름을 탄 기업들 M7은 날아가고 그렇지 못한 기업들은 뒤진다. 엔비디아는 지금 그 AI 흐름의 선두 주자인데 지난번에 중국에서 H20 칩의 보안 이슈가 불거졌잖아요. 네네. 주가가 한때 크게 떨어졌는데 이제 뭐 악재로서의 영향력이 좀 다 진정된 겁니까?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사실 뭐 그렇게 큰 심각한 영향은 주진 않을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뭐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이 H20이라는 이 저가 저사양의 반도체조차도 굉장히 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예. 약간 문제를 삼은 것은 있을 수는 있지만 수입 자체를 포기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예. 여전히 이제 중국 정부도 이런 칩들을 그리고 특히 그 미국의 어떤 대항할 만한 강력한 이제 반도체 칩을 조금 더 개발을 해야 되는 수요들이 좀 남아 있기 때문에 네. 엔비디아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심각하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영향 때문에 한때 SK 하이닉스가 좀 약세였나? 뭐 이런 분석도 있었는데요. 지금 반도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보면 힘의 에너지의 균형이 조금 삼성전자 쪽으로 바뀐 네. 것 같아요. 네. 이게 뭐 엔비디아하고 직접 관련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럼 그렇다라기보다는 사실 경쟁력 측면에서는 여전히 이제 SK 하이닉스의 경쟁력이 우월합니다. 이게 뭐 경쟁력이라는 게 하루 이틀 뭐 하루 아침에 바뀔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간의 수익률 격차가 너무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수익률 격차가. 네. 그러니까 더 이상 이 정도까지 격차가 더 벌어질 수가 있을 정도로 격차가 좀 벌어져 있는 상황에서 네. 계속해서 내년 내후년에 HBM과 관련된 시장에 대한 경쟁, 격화 이런 것들 그리고 테슬라가 이제 삼성전자의 뭐 파운드리라든지 이런 쪽에 손을 조금씩 들어주면서 그 격차가 약간 줄어들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지금 현재 주가에 좀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아마 단기적으로는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의 주가의 흐름이 조금 더 우세할 가능성이 좀 크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단기적으로 조금 약해 보이는 SK 하이닉스의 좀 미래 좀 길게 보면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기술의 어떤 그 경쟁력이라는 거는 사실 뭐 요즘 워낙 기술이 빨리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저희가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이 적어도 HBM과 관련된 어떤 기술의 어떤 경쟁력에 있어서는 이 하이닉스의 경쟁력이 이미 시장에서 67% 이상, 3분의 2 이상을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적어도 2, 3년 이상은 충분히 유지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요즘 뭐 관심 있는 게 관세 협상의 가장 1등 공신이라고 했던 조선업입니다. 한미 조선업 협력으로 지금 조선주 주가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데 뭐 그동안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금 더 조정을 받을 수는 있겠죠. 탄력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조선주 주가가 꽤 많이 올랐습니다. 너무 많이 올랐고 네, 꽤 많이 많이 오르기도 올랐다. 올랐고 근데 그런 거에 비하면 사실 지금 조선업 업황 자체가 작년보다 올해 엄청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실 조금 쉬어갈 수도 있긴 한데 네. 그래도 이번에 이제 한미 조선업 협력의 가장 큰 의미는 네. 저희가 미국의 어떤 그 조선업을 돕는다라는 명분으로 저희가 어쨌든 여러 가지 대규모 수주를 저희가 따올 수 있다라는 기대감들 이런 것들이 좀 생겼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조선 업종 자체, 대한민국 조선업에 대한 어떤 그런 기대 자체는 여전히 좀 유효하다라고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조선업의 업황이 그렇게 좋지 않다는 얘기 아까 잠깐 언급을 해주셨잖아요. 뭐 LNG선 수주가 조금 부진합니까 작년보다 뭐 그런 겁니까? 네, 그러니까 전체적인 수주가 이제 관세 협상 때문에 뭐 일부 이제 뭐 교역을 좀 땡겨서 하는 건 있습니다만은 네. 전체적으로 교역이 아주 활발하지는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수주량이 작년 같은 기간 대비 올해 약간 좀 준 측면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저희는
그래도 이제 앞으로 네. 이 조선과 관련해서 이제 미국의 수요를 저희가 대부분 가져올 수 있다라는 기대감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저희는 뭐 조선주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그래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주말 우리 증시는 뭐 전적으로 대주주 양도소득세 강화, 종목당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하는 문제가 증시에 큰 충격을 줬고요. 또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당초 취지보다 좀 퇴색됐다 이런 데 비판도 많았는데 오늘 하루 만에 다시 시장은 조금 상승 분위기입니다만 이런 세법 개정안의 영향 어떻게 보세요? 이거? 예, 저는 생각보다는 조금 파장이 길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길어질 것 같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뭐 예전하고 분명히 좀 달라진 거는 네. 이런 그 세제 개편안에 따라서 개미들이 엄청 실망하시고 네. 각종 언론에서도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오는 거에 대해서 이번 정부가 이제 귀를 기울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세제 개편안이 이게 이제 확정된 게 아니고 그렇죠. 이제 이번 달에 이제 또 이제 그 개정을 해서 이제 국회에 넘어가야 국회에, 되는데 네. 그 과정에서 이제 바뀔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약간 좀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어쨌든 저희가 이제 부동산에서 주식시장으로 자금을 좀 이동을 시키고 주식이 전반적으로 국민의 어떤 자산 증식의 어떤 핵심이 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연속적이고 과감한 정책들이 좀 필요했었지 않았나라고 좀 보여져서 네. 일단은 지금은 정책에 대한 어떤 신뢰, 네. 좀 연속성 이런 것들이 조금 흔들렸기 때문에 아마도 주가가 좀 반등을 하지만 뭐 계속해서 주가가 가파르게 올라가기보다는 조금 8월, 9월 달에는 쉬어갈 가능성이 좀 높아지지 않았나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주간 증시 전망 지금까지 허재환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상무였습니다. 상무 고맙습니다.